안녕하세요. 청약스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가장 알고 싶은 과연 민연주택을 계약한다면 언제, 얼만큼의 돈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지의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표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모집 공고에서 흔하게 보셨던 주택들의 가격표입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전용 면적으로 표시된 타입은 각 주택형 타입으로 볼 수 있으며 옆에는 각 타입별의 세대수입니다. 하나의 타입에서 층별로 가격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보고 계신 표에서는 층마다 총 6가지로 나뉘어서 층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으나 사업 주체에 따라서 5층 이상은 전부 기준층으로 공급 금액이 같은 사업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이 집의 집값은 공급 금액 중 계라고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계는 대지비와 건축비의 총 합계입니다. 계약금 10%라고 써있는 이 계약금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10에서 19층이라면 5,181만 원이겠죠? 우리가 흔히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한다는 이유가 계약금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것이고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집을 산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중도금 60%가 있습니다. 중도금은 각 회차별로 납입 날짜가 있는데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후에 사업 주체에서 은행을 선정하여 모델하우스에서 집단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은행은 계약자가 직접 알아보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이때 확인하셔야 할 것은 과연 이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언제 납부하는지도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에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좋으시겠죠? 최근 많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같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건 다 아실 텐데요.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건 대출의 규제 또한 강화됐단 말입니다.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60% 적용으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LTV 각각 40%, 50%로 중도금도 40%, 50%만 대출이 나옵니다. 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잔압하셔야 하는데 사업 주체에 따라 중도금 회차 중 1, 2회차일지 5, 6회차일지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에서 사업 주체에게 각 회차마다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중도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잔금 30%는 언제 내느냐? 입주할 때입니다. 입주할 때 입주 지정 기간 동안 내가 이사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그날 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30%라고 써 있지만 내가 실제로 내야 할 돈은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느냐?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공급금액 대비가 아닌 입주 당시 시세에 대비해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라갈 것을 감안한다면 처음 받았던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로 나올 확률이 크겠죠.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에서 5억짜리 주택을 중도금 대출 60%인 3억과 잔금 30%인 1억 5천, 그러니까 총 4억 5천을 입주할 때 잔금으로 치러야 하는데 이 주택이 입주할 때 가령 6억으로 상승을 해서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이 3억 6천을 받을 수 있다면 총 4억 5천 중 3억 6천을 뺀 9천만 원만 내 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지출을 해야 하는 시기를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청약 신청 후 당첨되어 계약할 때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 두 번째, 내가 계약하는 주택이 혹시 규제 지역이라면 중도금 대출 비율을 예상하여 내가 현금 잔압해야 하는 시기와 금액을 계획하여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볼 수 있는데 잔금은 말 그대로 잔금 30%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상환과 혹시 이자 후불제라면 이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과 취등록세 비용까지도 계획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신 표는 공급 금액에 대한 계획표이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의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에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잔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되니 이 부분도 모집 공고를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금액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대출도 시기별로 적절하게 받고 동시에 자금 계획도 현명하게 세우신다면 충분히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